현 정권이 추진하는 공수처가 필요한가? 아니다. 현 정권이 추진하는 공수처는 권력 독재화를 위한 하수인이 될 것이다. 안녕하십니까. 정치 맛집 김기현TV의 김기현입니다. 오늘은 현 정권이 추진하는 공수처 필요한가? 아니다. 그것은 독재 권력의 강화를 위한 수단이 될 뿐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검찰개혁 필요한가? 당연히 검찰 개혁해야 됩니다. 검찰만 개혁해서 되는 게 아니죠. 검찰 더불어서 경찰도 개혁해야 됩니다. 오히려 개혁해야 된다고 본다면 검찰보다도 경찰에 개혁해야 될 부분이 훨씬 더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검찰도 개혁해야 하고 경찰도 개혁해야 하고 또 사법부도 요즘 보면 참 답답합니다. 저도 판사 출신입니다만 요즘 판사들 중에 기계 있는 판사가 그렇게 소수인가? 어떻게 소신과 헌법적 정신에 그렇게 투철하지 못하고 권력의 눈치를 보나 정말 걱정스럽고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이처럼 권력의 눈치를 슬슬 보면서 재판하는 것 같은 강한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사법부도 개혁해야 하고요. 헌법재판소 완전히 지금 좌파 일변도로 짜여져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중립적으로 새로 구성해야 되고 개혁해야 될 부분이 검찰, 경찰, 사법부 분야 많이 널려 있습니다. 당연히 검찰 개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개혁해야 되는데 그러면 왜 개혁이 필요한가?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것은 검찰만이 아니라 경찰 모두에게 포함되는데요. 개혁을 해야 되는 이유는 제일 첫 번째, 국민의 인권 보장의 강화입니다. 저는 작년 그 지방선거를 앞두고서 제 형제들 또 그리고 제 주변 인물들이 제 비서실장까지 포함해서 경찰에 몰려가서 정말 오랫동안 조사를 받았습니다. 장시간의 수사를 받았죠. 물론 그 수사받은 대부분의 혐의들이 다 무혐의 되고 종결 처리되어서 혐의가 벗겨지긴 했습니다만 어떻든 굉장한 정치적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느꼈던 것은 정말 참 먼지털기식 수사를 해대면서 아니면 말고식으로 뭐 죄가 될 때까지 파보겠다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검찰과 경찰의 잘못된 수사 관행 정말 개혁해야 된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흔히 답정너라고 하죠. 답은 정해져 있다. 너만 대답하면 돼 하는 식으로 너야 뭐라고 대답하든지 간에 무조건 답은 정해놓고 간다 라는 식으로 수사하는 관행. 수사 당해보신 분들은 다 잘 아실 겁니다. 이것도 고쳐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 소환해야 되고요. 참고인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데 그 참고인들에게 무조건 검찰이나 경찰이 정해놓은 방향으로 협조하는 진술을 하라고 요구하고 그러지 않으면 당신은 비리 없냐 해보자는 식으로 만약 압박을 한다면 실제로 그런 일들이 횡행하죠. 그런 수사 관행도 고쳐져야 되는 거죠. 밤샘 수사를 해야 되는 것 하며 또 심지어 휴대폰을 가져가서 탈탈 털어서 당신 뭐 다른 거 걸리는 거 없나 보자는 식으로 해서 협박의 수단을 사용하는 것 이런 것들을 고쳐야 됩니다. 이런 강압적 수사 수단들 고쳐야 되고요. 그래서 반드시 검찰, 경찰의 개혁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인권 강화의 목적이었습니다. 또 두 번째 중요한 것인데요. 정치 중립화입니다. 많은 검찰, 경찰의 권력 행사들이 그동안 보면 현 권력에 대해서는 충성해서 비리가 있는 것도 덮어주고 죽은 권력에 대해서는 참 비정하다 하리만큼 때로는 없는 것까지 만들어내면서까지 왜곡해서 기소를 해대고 수사를 해대는 거 이런 보셨지 않습니까? 전 대통령, 전 대통령 권력 다 잃고 나니까 얼마나 비참하다시피 그렇게 많은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까? 이런 모습들을 고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 경찰의 개혁이 필요한 이유는 국민의 인권의 보장 그리고 정치 중립화. 그래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어떻게 개혁을 해야 하겠느냐? 개혁의 방향 아주 간단합니다. 뭐 복잡하게 생각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인사권의 독립입니다. 그리고 예산권의 독립입니다. 그중에서 특히 인사권의 독립이 가장 중요합니다. 검찰, 경찰, 주요 간부 인사권을 전부 다 대통령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임명권자고 임명만 합니까? 보직 변경도 합니다. 한직으로 내쫓기도 하고요. 갑자기 주요 보직으로 승진시키기도 하고요. 그렇게 인사권을 다 가지고 있는 게 대통령의 현 권력입니다. 살아있는 현 권력에 대해서 눈치를 안 볼 수 있는 검찰, 경찰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인사권을 갖고 있는 대통령에게 충성할 수밖에 없죠. 국민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검찰, 경찰의 개혁의 방향은 무엇보다도 제일 먼저 인사권이 개혁되어서 대통령이 그 인사권을 놓아야 됩니다. 그럼 놓으면 어떻게 할 거냐? 그 인사권을 중립적 인사로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에다가 넘겨주고 거기에서 최종적인 인사 결정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면 권력 눈치 안 보겠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든 죽은 권력에 대해서는 중립적으로 엄정하게 객관적으로 똑같은 잣대를 적용해서 수사를 하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또 두 번째로 대통령이나 법무장관이나 혹은 권력자들이 수사에 개입하면 안 됩니다. 여당의 대표자가 수사에 개입해서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그것은 수사하지 마라, 이것은 수사해라 이렇게 지시를 한다 그러면 그것은 검찰, 경찰의 수사권을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도 권력으로부터의 수사권 독립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국민의 인권 보장 측면에서요. 수사 대상자가 수사 과정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강화하고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강화해 줘야 됩니다. 수사당국 자기들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다 자신들이 공격 수단을 가지고 있는데 조사를 받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아무런 조사의 방법들이 없으니까 그냥 혼자서 일방적으로 방어를 해야 되니까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1000만의 군사 대 1인의 군사가 싸우는 같은 그런 형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조사를 받는 수사 대상자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수사 방식이나 수사의 내용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지금보다 훨씬 더 강화해 줘야 됩니다. 또 거기에 다시 또 필요한 것은 검찰이나 경찰 공무원들이 책임을 강화해야 됩니다. 막 덮어 씌운 다음에 나중에 조사해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대요 라고 끝내버리고, 그러고 뭐 무혐의 종결했다, 나중에 법원에 넘겼는데 법원에서 무죄 판결 났다 그랬는데 경찰, 검찰 공무원들이 아무런 처벌도 안 받고 그냥 넘어간다. 그게 비일비재하고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거 정말 불공평한 거죠.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어 씌워놓고 그것도 공권력을 이용해서 책임을 아무것도 안 진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의 권익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무죄나 무혐의 결정이 났을 경우에 그에 대한 징계 책임도 강화하고요. 민사 배상 책임도 강화해야 됩니다. 지금은 그런 경우에 경찰이나 검찰이 잘못했다고 하는 내용을 일반 국민들이 입증을 해야 됩니다. 증명을 해야 됩니다. 아니, 일반 국민들이 무슨 방법으로 어떤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수단이 있어서 그걸 입증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입증 책임을 바꾸어서 잘못하지 않았다는 것을 경찰이나 검찰이 제대로 입증을 해야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국민의 인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검찰개혁 그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에는 이런 내용이 전혀 들어가 있지가 않습니다. 그야말로 웃기는 겁니다. 자기들끼리, 권력기관끼리 어떻게 자기들 밖으로 나눠먹냐, 이거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네 번째로. 그럼 왜 현 정권은 이걸 가지고서 뭐 검경 수사권 개혁을 한다 하고 있느냐. 그 방향이 왜 그렇게 되어 있느냐. 그 방향이 옳은 것이냐. 네 번째 질문인데요.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개혁이 아니고요. 개악으로 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경찰, 검찰을 경쟁을 시킵니다. 권력에 대해서 경쟁을 시킵니다. 어떤 경쟁을 시키냐? 충성 경쟁을 시킵니다. 경찰은 경찰대로, 검찰은 검찰대로 현재의 권력이 어떻게 잘 보여서 자기가 출세할 것인가, 여기에 집중하도록 제도를 설계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임금 보장을 강화하고 그런 건 둘째 문제고, 자기가 나중에는 뭐 지나고 나면 그만이니까, 나중에는 지나고 나면 그만 아닙니까? 대부분의 경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가 출세해보자 하는 욕구에 불타서 인권 보장은 뒷전이고, 권력에 잘 보이기 위해서 죽은 권력은 낱낱이 뭐 없는 것도 만들어내서라도 먼지 털기 싫어 수사를 하고, 현 권력에 대해서는 있는 것도 덮어주는 방식으로 가도록 충성 경쟁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꾸로 개혁이 아니라 개악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공수처가 필요한 것이냐. 현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이게 수사권 조정이나 검찰, 경찰 개혁에는 공수처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이 공수처야말로 부패의 고리를 끊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 이런 식의 인식을 국민들에게 퍼뜨리고 있는데요.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공수처 명칭으로 보면 매우 그럴듯합니다.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수사하는 곳이다. 고위공직자의 비리 엄정하게 수사해야 되죠. 그리고 절대로 그런 비리가 생기지 않도록 아주 가혹한 처벌을 해야 됩니다. 고위공직자는 그렇게 하면 정말 처벌을 더 강화시켜야 되는 게 맞죠.
이름을 보면 참 그럴듯한데요. 그 내용이 완전히 거꾸로라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단적으로 얘기하면 공수처 설치를 하겠다는 것은 공수처법은 뭐냐? 윤석열 제거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검찰총장을 하고 있는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막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수사를 못하도록 막는 장치를 여기다가 만들어 놨습니다. 현재 자기들이 추진하는 제도예요. 현재 추진하는 제도의 공수처에 보면 어떻게 되겠냐면 현재 조국 장관 이런 사람에 대해서 검찰에 수사를 하고 있을 때 그게 마음에 안 들면 공수처에서 그 사건 검찰청에서 수사하는 거 중단해라. 공수처로 넘겨라. 그러면 넘겨야 됩니다. 수사 중단이라고 윤석열이는 손 떼고 그리고 공수처장이 그 사건 수사를 합니다. 공수처장은 누가 임명하느냐?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아마도 보나마나 민변중에 임명하겠죠. 그래 자기 아주 수족 같은 사람을 거기에 딱 임명해 놓고요. 그 공수처장이 현 권력에 대해 수사하는 것은 경찰이나 검찰에 수사하고 있으면 수사 중단 이쪽으로 넘기시오. 그러면 거기서 딱 중단되고 공수처로 넘어온 다음에 공수처장이 쪼물랑쪼물랑 하다가 민변으로 구성되어 있을 가능성이 거의 100%라고 저는 봅니다만 민변으로 구성되어 있는 주축인 그쪽에서 쪼물락쪼물락 없애버리고 혐의 없습니다. 그러면 끝인 겁니다. 그게 현재 추진하는 공수처법입니다. 그리고 죽은 권력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샅샅이 다 뒤질 수 있는 권한도 공수처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뻔하잖아요. 어떻게 할지. 자신들이 하수인, 자신의 수족과 같은 사람들을 공수처에다가 다 배치해 놓고요. 처장 임명해 놓고요. 그렇게 하려는 목적이 무엇인가 뻔합니다. 이건 다른 나라를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선진국에 공수처란 제도가 있느냐? 없습니다. 참 웃기는 거죠. 아니 선진국 제도에 없고 어디에 있느냐? 후진국에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공수처 제도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현 정권에 매우 아주 그 편향되어 있는 종편에서 팩트체크라는 이름으로 보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보도에 보니까 제가 보도를 봤습니다만은 전혀 엉뚱한 기관, 공수처가 아무 관계가 없는 그런 터무니없는 기관이나 그런 권한을 가진 곳을 이렇게 빗대어서 마치 선진국에 공수처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설명해 놨던데 그거 엉터리 가짜뉴스입니다. 현 권력이 추진하는 공수처 제도는 없습니다. 세계 청렴도 1위란 나라가 뭐 덴마크 또 그리고 핀란드, 스웨덴 이런 나라들 아닙니까? 그 외에도 세계 청렴국으로 아주 수위권에 속하는 나라 그 어디에도 공수처라는 제도는 없습니다. 공수처가 있어서 비리가 없어진다고 해 천만의 말씀입니다. 공수처가 그럼 어디에 있느냐? 홍콩에 공수처가 아주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홍콩에는 염정공서라는 이름의 그런 기관이 있습니다. 싱가포르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뭐냐? 탐오조사국이라고 했습니다. 홍콩, 싱가포르에 우리 공수처와 비슷한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현 정부가 추진하는 공수처법, 법을 내면 제 앞에 제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왜 이 법을 만들려고 하느냐. 그 제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 제한 이유에도 보니까 모델 케이스로 이 공수처 제도의 도입 모델 케이스로 삼은 것이 홍콩의 염정공서, 싱가포르의 탐오조사국 이것을 두 개를 딱 이렇게 거론해 놓았습니다. 그 외에 다른 사례가 선진국 사례가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홍콩은 지금 중국 공산 권력 하에 있는 독재국가의 한 도시 아닙니까? 독재국가에 있는 도시, 그 도시가 거기에 있는 염정공서가 뭐 하겠습니까? 실제로도 사찰, 감시, 미행 이런 불법적 수사를 하는 것으로 많은 비난을 받고 있다는 그런 뉴스도 있었습니다. 싱가포르의 탐오조사국 그런데요. 싱가포르라는 나라, 그 나라 독재국가 아닙니까? 독재 권력이 계속해서 대대손손 이어가고 있는 그런 나라 아닙니까? 그런 나라의 수사 당국을 우리가 본받았다고요. 그럼 우리가 독재국가를 지금 본받고 있는 겁니까? 싱가포르의 경우에도 정부 비판 인사를 탄압한다고 하는 많은 비난에 지금 직면해 있다는 그런 뉴스 보도가 있습니다. 이처럼 독재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제도, 그것도 아주 지금도 많은 비난을 받고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제도, 이걸 도입하겠다는 것이 현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공수처 제도입니다. 그 조사를 좀 해보면요. 잘 알 수가 있는데 그 시진핑, 중국의 최고 권력자죠. 시진핑이라는 사람이 권력을 잡은 다음에 중국에 뭘 만들었냐면 국가감찰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2018년에 설치가 됐는데 이 국가감찰위원회가 고위공직자를 포함한 권력 주변의 사람들 그리고 반체제 이런 인사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수사를 광범위하게 하는데 그 수사를 하면서 거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행사를 합니다. 왜 그러겠냐? 시진핑이 독재 권력 강화하겠죠.
시진핑의 독재 권력이 계속 강화되고 있고 어쩌면 종신제로 국가 주석할지 모른다는 그런 뉴스를 여러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국가감찰위원회가 공수처와 매우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공수처를 추진하겠다는 것은 독재 권력을 강화한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섯 번째로 이 정권이 왜 그러면 공수처에 목을 매느냐? 그 바로 이유를 여러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독재 권력의 장기 집권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명확하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지지도가 많이 떨어지잖아요. 뭐 터무니없이 무능한 인사들이 경제를 폭망시키고 그리고 남북 관계를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국가의 안보가 위험하고 외교적 지위도 지금 추락하고 있고 그리고 뭐 조국처럼 터무니없이 부도덕한 사람 불법으로 지금 거의 의심을 크게 받고 있는 그런 사람을 장관을 시키는 이런 나라가 도대체 나라냐는 그런 비난의 직면에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지지도가 떨어지니까 더더욱 현 권력은 목을 매달게 되죠. 자기들의 독재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지금 공수처 같은 걸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현 정권에 대해서 비판하는 인사들 입에 재갈을 물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공수처 제도를 도입하려고 이렇게 목을 매고 있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독재 권력의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서의 공수처 이것은 없어져야 되는 것이고 검찰, 경찰이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그리고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그런 제도의 확립이 우선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